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럼에도 또 하는 이유는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OLED TV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제게도 아주 특별한 제품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 제품을 다룹니다. 그것도 최신형, 최상위 OLED. (2025) OLED SF95, 정확한 모델명은 77SF95입니다. 화면 크기 약 195cm, 빛 반사 최소화한 스크린 코팅 기술, 글레어 프리 적용, 더 빨라진 연산 속도, 더 영리해진 AI 화질, 사운드 최적화를 위한 3세대 AI 4K 프로세서 탑재, 그리고 이전 대비 더 높아진 휘도, 최대 165Hz의 주사율을 가능케 하는 모션 터보 기능, 더 풍성한 사운드 플레이를 위한 70W, 4.2.2 채널 스피커 내장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요약하면 이전 대비 한 단계 더 진보된 성능, 쉽고 간편한 AI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유저 편의성을 높인 삼성 OLED TV. 제가 2020년형 삼성 QLED TV를 구매했었거든요. 내돈내산. 근데 정말 오랜만에 삼성 TV를 다루는 겁니다. 짧게 요약하면은 정말 감이 많이 다른 제품이에요. 감이 달라. 예, 확실히. 예. 살짝 내렸다가 처음 작업실에 들이고 놀랐던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디자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얇았습니다. 두께가 약 11.2mm. 제품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원 커넥트 박스 덕분이죠. 이거는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는데 저는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주요 파츠를 밖으로 끌어내면서 정확히 인터페이스를 끄집어낸 거죠. OLED 강점 중 하나인 얇은 두께를 더 부각시킨 겁니다. 스탠드를 포함해서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HDMI 케이블부터 여러 외부 입력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벽걸이 설치를 고려하는 사용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 두께가 균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벽과 더 밀착시킬 수 있는 거죠. 깔끔하게. 두 번째로 놀랐던 점은 글레어 프리. 빛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트 코팅입니다. 최상위 모델에만 적용되는 기술인데요. 이전 OLED SD955 대비 빛 반사율을 더 낮추고 화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OLED의 강점을 살렸습니다. 이 부분은 후술하겠습니다. 아주 할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운영체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예쁘지 않았었거든요. 예. 원 UI 타이젠 OS.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예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대비 상당히 깔끔한 UI를 갖고 있어요. 각 기능에 따른 주석도 달아주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기능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죠. 저는 이거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S는 약 7년 동안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고 해요. 디스플레이. TV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 화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운드는 별도 오디오 구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화질은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OLED TV는 현재 일반적인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중 가장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온전한 검정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낮은 블랙 레벨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CD, LED 대비 더 높은 대비, 명암비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더 선명하고 사실적인 화면을 연출하죠. 여기서 선명하다는 표현은 샤프니스, 이 날카로움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정밀한 휘도 제어를 바탕으로 보다 뚜렷한 이미지 경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때로는 이게 정말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3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컨텐츠 감상에는 내가 스크린 속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도 제공하죠. 제가 OLED TV를 처음 접했을 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삼성 OLED는 또 색재현율이 굉장히 높아요. 휘도 역시 높은 편이고 그래서 더 밝고 쨍한 색감을 표현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즉 HDR 콘텐츠 감상에 상당히 유리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게 삼성 OLED TV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HDR 포맷은 HDR10, HDR10 플러스, HLG 등을 대응합니다. 돌비 비전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OLED가 그렇듯 APL에 따른 ABL은 이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 없을 수가 없어요. 디스플레이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이죠. 밝은 면적에 따른 자동 밝기 제한. 이거는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했을 때 HDR, 필름 메이커스 모드 정가운데 기준 1%, APL 최대 피크 밝기는 약 2100니트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밝기값은 측정기, 측정 환경, 그리고 제품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막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측정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OLED 중에서 이 정도 최대 피크 밝기와 좀 평균 밝기를 지닌 제품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요. 제가 다룬 제품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밝습니다. OLED의 또 다른 특성, 뭐가 있죠? 매우 넓은 시야각과 매우 빠른 응답 속도입니다.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들은 아무리 시야각이 넓다 해도 일정 각도를 벗어나면 컬러 왜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OLED는 이 왜곡률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각이 넓어요. 여기서 오는 이점은 뭘까요? 어차피 대부분 TV는 정중앙에서 이렇게 볼 텐데 청석이 밀면서 이렇게 힐끗힐끗 볼 수 있어서 물론 그런 상황에도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청 거리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대형 스크린은 시청 거리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는 이 시야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LCD, 대형 스크린 경우에는 더 낮거나 더 높은 각도에서 시청할 경우 컬러 왜곡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화면을 온전히 감상하기 위해서는 보통 TV와 대략 2-3m 정도의 거리를 벌리는 게 좋죠. 그런데 OLED는 이 요구되는 시청 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짧아요. TV와 약 150, 160cm의 거리, 바닥에 앉아서 봐도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이는 이전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게이밍 룸을 만들 때도 상당히 유리하죠. 우리 모두가 드넓은 거실, 드넓은 게이밍 룸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 각 픽셀을 제어하는 OLED 특성상 응답 속도는 다른 종류의 디스플레이 대비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서 이점이 있을까요?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스포츠, 게임 컨텐츠 감상에 유리합니다. 그만큼 잔상이 적으니까요. 최소화된 잔상, 빠른 응답 속도를 얻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별다른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OLED의 또 커다란 장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 SF95의 꽃, 글레어 프리입니다. 정확히 전작 대비 개선된 글레어 프리입니다. 놀라운 수준으로 빛을 분산시킵니다. 해가 쨍한 대낮에도 사용자 주변에 여러 조명이 켜져 있어도 TV 시청 혹은 게이밍에 어려움이 없죠. 방해되는 게 없습니다. 시청 거리를 짧게 잡아도 막 어두운 화면일 때 내 얼굴이 반사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글로시 패널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들은 아무래도 어두운 영화나 그런 게임을 즐길 때 이 반사가 제법 부각되기 때문에 이게 마치 거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사광이 싫어서 나는 OLED TV 구매를 보류했다, 포기했다, 이제 그런 의견들도 종종 달렸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OLED 글로시 패널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전부터 종종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글로시 패널의 장점은 완전 진한 검정색을 좀 표현하는데 이점이 있어요.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목적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SF95 경우에는 어떤 이런 차이를 좁히기 위해 개선된 글레어 프리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OLED TV를 고르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화면 품질을 바탕으로 AI 기술까지 접목됐습니다. 이것도 뭐 종종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 설정을 대부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수동 제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을 위한 옵션인 거죠. 그런데 AI 기능들은 보통 특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든 콘텐츠, 소스에 응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해상도 화면을 4K 해상도에 맞춰 업스케일링 해주는 4K AI 업스케일링 프로, PC 연결, 그리고 게임 모드에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 모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레이턴시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좀 빼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콘텐츠 종류와 포맷에 따라 적용 가능 유무가 갈립니다. 그래서 AI 기능들은 제가 다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시청 콘텐츠에 따라 실시간으로 색감 및 밝기, 명암비를 설정해서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주는 HDR 프로, 장면별 색상 분석으로 맞춤형 장면 연출이 가능한 컬러 부스터 프로, 빠르게 움직이는 객체를 더 또렷하게 해주는 AI 모션 강화 프로 등이 있습니다. 사운드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시청 중인 영상 속 대화, 배경음악 등의 여러 소리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실내 환경에 맞춰 최적화해주는 사운드 최적화 프로, 화자의 목소리만 분리해서 더 또렷하게 전달해주는 액티브 보이스 프로, 그리고 내장된 4.2.2 채널 스피커를 더 극적으로 연출해서 입체감을 더해주는 무빙 사운드 플러스 등의 기능들이 있죠. 3D 공간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 대응하고요. Q 심포니 기술 역시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말하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기능이 많아. 이게 이전에도 비슷하게 다 있었던 기능들이고 그게 이제 더 극적으로 개선된 거예요. 이거 따지고 보면 되게 단순해요. 저는 그래서 딸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다는 뜻입니다. 그냥 AI 기능을 딸깍 누르면 컨텐츠에 따라 대부분 다 알아서 맞춰줘요. 이게 복잡할 게 없습니다.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큰 변화를 보여주고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감이 무엇인지 잘 캐치하는 편이에요. 생동감 있는 화면을 좀 보기 좋게 연출하죠. 이번 SF95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AI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개인 기호에 따라 좀 세부 설정을 통해 일부 항목을 조정해 주는 게 해당 제품의 최대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저도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노이즈 리덕션이라든지 이제 프레임 보강, 추가적으로 자동 명암 조절이나 색온도, 채도, 선명도 등등 이 즐기는 콘텐츠에 따라 다 다르게 세팅을 해두는 편이에요. 제작자가 의도한 화면을 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70W 4.2.2 채널 스피커 내장됐다고 말씀드렸죠. 총 8개의 스피커가 내장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TV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장 스피커로 급을 좀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유닛이 들어가는 이유는 공간감, 입체감을 위해서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무빙 사운드 플러스 그런 기능들 때문에 화면 속 객체에 따라서 소리도 그 방향에 따라 연출되기 때문에 영화든 게임이든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화로 좀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쟁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충분히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화면 속에 포탄이 떨어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들을 때마다 난 좀 그게 신기하더라고. 조금 더 깊은 저음을 들려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두께의 TV에서 이런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더 실감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운드바 하나 정도는 좀 갖춰주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Q 심포니 TV 내장 스피커랑 이 사운드바를 동시에 활용해서 더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야. 이전부터 있었던 기능이고요. Q 심포니는 그리고 삼성전자 사운드바는 가성비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에 나온 거 좀 얇고 좋던데. 제가 1티어 OLED TV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OLED의 강점들 고스란히 황홀한 게이밍 경험으로 이어지죠. 게다가 이번 모델은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합니다. 엔비디아 G-Sync 호환 인증까지 받았고요. 그러니까 AMD FreeSync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적응형 동기화 기술입니다. 화면 찍김, 그러니까 테어링, 스터터링의 부자연스러운 게임 화면을 잡아주는데 사용되고 있죠. 지연 시간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FreeSync 프리미엄 프로는 최상위 등급의 기술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약하면 HDR, 광색역, 더 높은 주사율을 보다 완벽하게 대응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조건부지만 모션 터보 기능을 활용해서 최대 165Hz의 주사율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주사율이 높으면 뭐가 좋을까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죠. 이제 이거 다 아시잖아. 그죠? 이제 120, 140Hz는 PC 모니터에서는 거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165Hz는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이런 주사율을 대응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좀 조건부라고 표현한 이유는 PC 연결 시에만 최대 165Hz를 대응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쓸 수 있어요. 포르자 호라이즌 5라는 게임은 게임 내에 포함된 이미지들이 원색이 되게 강조되고 또 쨍한 햇빛 이런 것도 되게 리얼하게 표현된 게임이에요. SF95와 정말 잘 매칭되죠. 삼원색 표현력이 상당히 출중한 제품이라서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호라이즌에서 HDR, 차량 후미등 있잖아요. 이건 이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후미등이 굉장히 밝게 표현돼요. 이건 직접 보셔야 돼요. 이거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매장에 전시된 거 그런 걸로는 이런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콘솔을 가져가서 물려볼 수는 없잖아.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6 해당 게임은 HDR10 플러스를 대응합니다. HDR10 플러스, 10 플러스 게이밍까지 대응하죠. 제작자가 의도한 화질을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사용자가 딱히 다른 요소들을 건들 필요 없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이 부드러운 화면도 부드러운 화면이지만 또 안부 표현이 상당히 좋잖아요. OLED가 원래 안부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부 표현이 좋으면 이 적이나 숨겨진 오브젝트를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유리하다. 물론 디스플레이들 대부분이 이 블랙 레벨을 조정해서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SF95는 그 기본 패시브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억지스럽지 않아. 이러한 어떤 장점은 영화 감상에도 이점이 있죠. 영화 어둡게 보정되어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볼 때도 좀 좋지. 그리고 게임에서도 AI가 붙습니다. AI 오토 게임 모드. 플레이 중인 게임에 따라 자동으로 이 화면을 감지해서 최적화된 게임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화면 최적화를 원하는 게이머들에게는 이득인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전처럼 게이밍 허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썼던 QLED TV에도 있었어요.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이 클라우드 게이밍을 컨트롤러만 연결해서 바로 즐길 수는 있죠. 서비스 이용료는 지불해야 됩니다. 게임 패스든 지포스 나우든. 근데 저는 뭐 콘솔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OLED TV를 만들지 않을 이유, 그런 건 없습니다. OLED가 갖는 이점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이렇듯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25년형 SF 시리즈는 이 개선된 OLED 글레어 프리 기술과 더불어 편리하고 유용한 AI 기능들을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완성도를 높였죠. 평균 밝기 자체가 높아졌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확실히 HDR 게이밍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밸런스 아주 좋아요. TV도 참 기능들이 많죠. 이제 오래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옵션들이 적어질수록 제품 가격은 좀 낮아지겠죠. 워낙 고가의 TV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 환경,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낮은 등급의 이제 모델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OLED TV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빛반사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쨍해진 HDR 콘텐츠 감상, HDR 게이밍을 고려한다면 삼성 OLED TV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신형 제품들 보잖아요. 작년에도 또 놀랐고 또 올해도 놀랐고 매번 이 OLED TV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게 체감될 정도예요. 정말로.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사고 싶어.